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부천과 인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인데요. 문제는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자치라는 말과 달리 주민은 빠져있고 관변조직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과연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광우 인천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최근에 토론회도 가진 걸로 아는데 이 전환 왜 필요한가요? 부천시가 이제 오는 7월 1일부터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이제 광역동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네. 이 광역동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36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네. 이제 쉽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네. 광역동이 시행되면 이제 기존 이제 일반동보다는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 자치가 이제 더욱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거든요. 이제 네. 면적 자치 공간이 많아지고 주민의 이제 편익 시설도 이제 그만큼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바라는 또 시 행정기관에서 바라는 어떤 욕구들이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5명 이내로 이제 구성되었는데 주민 자치회가 구성되면 한 75명 이내로 다양한 직능별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의 어떤 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능 단체별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민 자치가 더욱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 자치회에서 대부분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네. 이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지역의 모든 현황들이 주민들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제 광역동이 네. 또 그 광역동 시행과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엄청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이제 행정 체계에 따른 어떤 변화도 있을 거고 네. 주민자치 그동안의 주민자치가 사실은 이제 관치자치 뭐 단체자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도돼 왔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자체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에서는 시범 운영 이미 이제 시작을 한 네, 걸로 시범 알고 중- 있는데, 중이죠. 예. 네,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데 뭐 시범 운영을 이제 시작한 단계라 네. 뭐 잘 된다 안 된다 평가를 내리긴 좀 아직 사실 이릅니다. 네. 뭐 지금 시범 운영이라 그래봤자 지금 시범 동들을 20개 동으로 정해서 네. 이제 시작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명에서 25명 사이에 있는 인원을 네. 최대 50명까지 늘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점검해보고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은 뭐 평가 단계보다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뭐 어떤 네. 장치나 지원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는 꼼꼼하게 좀 따져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된 지 한 20년 그렇죠. 가까이 예, 흘렀잖아요. 그런데 뭐 여전히 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네, 지적도 예, 있어요. 예. 뭐 그동안의 성과와 이제 한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성과는 주민자치 공간이 만들어졌고 네. 그 주민자치 공간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이거는 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신 분들은 주민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문화 프로그램, 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해봤자 이제 동축제 이런 정도인데 네. 주민자치라고 하면은 실제 동에서 벌어지는 행정 그리고 이걸 위한 예산 쓰여지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과 행정에 대한 권한을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동총회 등을 통한 제도에서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주민자치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향력, 네. 결정 권한들을 이제 부족했던 것들을 주민자치회로 통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성과도 있는데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싸고 잡음도 좀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뭐 이제 최근 부천에서는 네. 좀 이제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부정회계나 뭐 불법 리베이트 챙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네. 제기가 된 게 사실인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동의 문제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각 동에서 이제 부천에 이제 많은 동에서 이제 축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주관은 하지만 모든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추진하고 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어떤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다 보니까 이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시의 보조금이 나오긴 하는데 시 보조금으로만으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어떤 관내의 어떤 기업체나 어떤 주민단체 회원, 위원장, 자생단체장들로부터 이제 후원금, 기부금, 이제 경품들을 이제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횡령을 했다, 이게 뭐 비자금 장부에 숨겨놨다라고 해서 이제 비의혹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를 놓고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 관행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암묵적으로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여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일부 어떤 세력들을 어떤 흠집내고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있었다, 깔렸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자체 동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어떤 자료들을 다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판을 키웠다.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판을 키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자기들이 어떤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벌어졌다고 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어떤 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이제 노골화돼 있고 이제 이런 싸움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는 안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해서 네.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기관에서 과연 수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횡령 혐의가 네. 구체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현재 사실 주민자치위원장이 자신이 이제 부천시장의 바란다에 이제 올렸어요. 글을 올리면서 네. 감사를 해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동안에 지금 드러난 비의혹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우리가 감사할 입장은 아니다. 이제 보조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이제 비화될지는 이제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뭐 내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 보이니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처럼 아무튼 뭐 잡음이 일고 있는 게 주민들로서는 좀 상당히 유감인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통상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감사는 그러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동 관련 축제의 보조금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이제 재정 감사를 하게 되는데, 네. 기부금이나 후원금, 뭐 물품 내역, 그 경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천시가 이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그 조례상에 네.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외부 감사를 진행해서 이런 것들이 낱낱하게 이제 밝힐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이런 조례들이 개정되면 그 조례에 아마 외부 회계 감사를 두기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정착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주민자치위원과 동장 간의 어떤 그 싸움, 알력과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로가 됐고, 이 폭로 한 부분이 또 이제 감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축제 관련해서 이런 비위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당사자가 네. 또 동장이 부탁했던 어떤 단체의 어떤 위원장, 회장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부적절하고 구설이 있을 걸로 저는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어떤 밝혀진 어떤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주민자치, 이번에 이제 광역동시행과 또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서 네. 충분히 걸러져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어떤 네.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동안에 네. 이런 뭐 간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어떤 비의혹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회에 사실은 개선되고 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투명한 어떤 회계가 이루어지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장님,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뭐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달라지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인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은 25명 이내로 되어져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는 최대 50명까지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부천에서 있었던 이런 어떤 뭐 문제도 네. 이렇게 충분히 주민들이 스스로 자정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하게 되는 거는 권한이 어디까지 생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정도로까지만 머물렀었는데 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는 네. 실제 행정에서, 그러니까 동행정에서 그리고 예. 동에서 쓰여지는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이제 주민자치회로 점점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동자치에서 이제 동사무소라고 하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일하는 동장이라든지 저기 일하시는 뭐 행정 쪽에 일하시는 공무원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이렇게 역할 구분이 확실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폭을 넓혀주는 거,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예산권과 행정에 대한 결정권까지 갖게 되는 게 주민자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건은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인데, 네. 뭐 사실 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좀 그렇죠. 있어요. 네. 이야기들이. 이 주민 참여 넓힐 방안,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사님? 사실 제가 이제 그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보니까 이제 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제 공개 추첨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제 자치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들 외에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관심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에서 관심을 가졌던 단체원들만이 또 혹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직능, 단체별로 주민들이 어떤 그 조직의 직능의 어떤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이제 다양한 어떤 홍보 체계를 가동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이제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 이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참여를 해야만이 진정한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사실 부천시는 전국적으로 이제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모 동에 어떤 그 회계 부정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조직 지혈이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간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왔던 것들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이제 출범을 이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어떤 우수한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 네.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금 저희가 언급해- 시민사회에서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굉장히 필요한데 네. 홍보만 갖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행정이나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접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늘리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폭을 일부 좀 제한을 시켜놓고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로 한 50명의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50%가 되고 네. 나머지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50%로 한다든지 하는 네. 방식의 어떤 규제를 좀 둬야지만이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면서 주민자치 활동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인천시에는 20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양과 부평구는 계양에는 뭐 효성 1동과 작전 1동, 부평에는 부평 5동 이렇게 시범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동의 사례는 아닌데 다른 사례들을 보면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이었으면은 네. 주민자치위원 25명에다가 한 5명만 더 늘리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에 대한 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실제 이거 주민자치 제도를 이제 운영하는 쪽의 행정기관에서도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져야 된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 동총회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과 민주주의 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유나 방식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주민자치 동에서 이제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절대 못 하거든요. 이거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어떤 민간 활동가들을 이제 지원관 방식으로 파견을 해서 네. 그분들이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과 주민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어떤 지원 사업, 지원 방식으로 이제 시에서 해야지만이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름만 바꾼 그렇죠. 주민자치회로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 때 이제 우리 이제 토론자로 나섰던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실제로 일부 이제 주민자치위원도 이제 포함되겠죠. 네. 이제 거기에 포함되고 뭐 종교단체, 동호회, 노인회, 뭐 상인회 각종 어떤 그 단체들을 다 아울러서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뭐 교사든 학부모 운영위원이든 다양하게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이 딱 이제 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다 해야겠다라고 네. 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에서 그걸 추진하는 기관 입장에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폭적인 어떤 주민자치회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자치회로 이제 둔갑되는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아마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정말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기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시범동 사업을 인천에서 20개 지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중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동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하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